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빅픽처 그려봐야겠죠? 내일장 큰 그림 이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은 물론 이전처럼 강한 과열의 마음으로 가자를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안 움직였던 증권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점검받고 싶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오늘 준비한 섹터는요. 바로 증권주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워낙 둘러싸인 재료들이 많고요. 그리고 올해는 증권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방금 전에 들어서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일단 증권주가 가려면 이제 증시에 이제 매매가 활성화돼야죠. 예. 사실은 이제 증시에 어떤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주 수익이 좋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사라는 증권사의 이제 메인 업무를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IPO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대출 수익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어떤 이제 신용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증권 업계 입장에서는 뭐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3,000을 넘은 게 이제 최근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과연 지금의 추세가 계속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지금 증권가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코스피가 3,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사실 지수 자체는 뭐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뭐 어떤 날은 한 2% 빠진 날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박스피처럼 움직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이제 차익 매물을 일부 내어놓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권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 오히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빼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식 신규 계좌 타면은 거래 수수료 면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코스피가 3,000에서 4,000까지 단기간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부담 아닌가요? 이제 좋을 때 다 실컷 누리고 갔으니 우리가 팬데믹 때 생각해 보니까 2021년도에 주가 폭락할 때 기관들이 공매도 치더라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올라가면은 팔아버리고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레포트 빨리 잘 안 먹혀요.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 2020년도 21년도 같았으면은 레포트 하나 나오면은 와 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요즘 그렇게 됩니까? 레포트 나온 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순매도를 보면은 이런 영향들을 봤을 때 증권사들이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 물량을 받아주고 또 다른 거래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과거처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증권가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증권사의 어떤 영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차익을 만들어내므로써 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연 효과들이 이 증권사 실적에 반영될 거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3%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신규 IPO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또 다시 살아가는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콘에서도 이제 증권사에 대한 이제 중장기 모멘텀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 포지션이 좀 더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시 관심. 그럼 조정시 관심 가져도 괜찮은 곳 열어볼 텐데요. 키움이랑 하나투자증권 챙겨와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매가 확대될 때도 오히려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이 없이 안정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죠. 이슈가 많았던 이 두나무 지분이 좀 부각이 된 건데 사실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막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인데 차라리 저는 어차피 그러니까 증권사 업계를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 두 개 업계를 보는 게 지금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과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한번 추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감 대기 중입니다. 양대 시장 외국인의 힘과 함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3,100선 다시 올려놓습니다. 3,115선 거래 마칠 준비, 코스닥은 784선입니다. 외국인 현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쪽에서는 거의 1년 만에 1조 원 넘게 남았는데 현재는 9천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지네요. 자,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7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원한 상승으로 오후장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호 관세 부과 기간이 8월 1일로 연장된 만큼 그 기한 안에 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마감 지수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8% 오름폭을 상당히 많이 키워가면서 3,11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다소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확실하게 코스피와 함께 갔죠. 0.74% 올라가면서 784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담았는데요. 각각 1,000억 원 이상씩 물량을 담는 모습 확인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1,600억 원 이상 사들였죠. 장중에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지수 상승에도 힘을 보태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의 규모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330억 원 정도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기관이 오늘 1,000억 원 넘게 팔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데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매수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나왔죠. 아무래도 실적은 사실 예상했던 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자사주의 매입 그리고 소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0.5%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끝났습니다. 4%대 강세, 이수페타시스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함께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까지 오름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제 11%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알테오젠, 오늘은 소폭의 상승 정도에 그치면서 끝났고요. 오늘 이 안에서 주목해 보셔야 할 건 바로 파마리서치가 되겠습니다. 6월 13일에 발표를 했었던 인적 분할 관련해서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 증권과 보험까지 모두 다 최근에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올라갔고요. 최근에 현대차를 시총을 제치고 5위권 안에 들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모두 다 올라가면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좀 봐야 되는지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과 방산,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걸 줍줍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선은 한미 간의 협상의 카드로 조선이나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부각받는 가운데 조선 쪽에서는 특히나 MRO와 관련된 쪽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좀 강했던 가운데 LNG와 또 연관이 있는 삼성중공업도 7%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화오션도 3%가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그래도 현대차, 기아도 오름세로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도 3.5% 정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난밤에 7% 가까이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또 머스크의 횡보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은 섹터인데요. 어제 유일하게 올랐었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도 한국전력과 그리고 HD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건설 기계 쪽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6%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엔터주들도 오늘 기획사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공연과 컴백 모멘텀을 안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한 모습 확인됐고요. 지주사 쪽도 강한 시세가 체크됐습니다. 이 정도로 머니맨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드렸던 LNG 프로젝트 관련한 강관이나 피팅 밸브 쪽이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동양철관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27%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 삼성중공업, 넥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SK증권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1, 2위는 IT 투톱이 기록했고요. 3위 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종목은 역시나 앞서 체크해드렸던 금융주와 LNG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들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수페타시스도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이닉솔루션 어제 신규 상장했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집중이 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락세가 좀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 14%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고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 체크해 본다면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앞서 체크해 드렸듯이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우리기술이 여기서도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고 다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트박스가 최근에 추세가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을 좀 담고 있는 가운데 오늘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된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8일 화요일 마감 시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계속 7월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입니다. 수급적으로 변동을 열어나와야 하는 이번 주이니만큼 계속해서 저희 전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쪽에서 좀 더 강하긴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더 주시하고 계실까요? 바로 섹터로 열어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반도체, 장비주네요. 네, 일단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부품단에 대비했을 때면은 조금 많이 주가가 좀 고착됐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이제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어렵고 또 내수 자체도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 자체는 연초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은 역이용하자면은 이제 하반기 증설 기대감에 또 좋은 움직임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관세로 지금 협박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관세로 계속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액공제도 과연 다음 정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불안하고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로 가도 매맞는 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이제 마지막 콜을 이제 또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FTA를 맺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에서 이제 불복 조항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까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고 또 설령 이제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출국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의존해서 수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력 자체를 인정을 받고 오히려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신다면은 오히려 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단이라고 하면 진짜 많은 종목들 있으실 겁니다. 작년 상반기에 거의 장비주들 우르르 올라갔었던 추억도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어떤 종목을 보는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열어보죠. 반도체 장비 내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HPSP입니다.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때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매출은 약 2% 정도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수 수주가 좀 다소 부진했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수출 면에서는 큰 타격은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강점으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 내에서 매출이 발생했던 것을 이제 2분기에 이어나면서 또 나타난 효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계속 강화를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기업 육성에 엄청난 자금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AI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금 자금을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보통 추격이 아니죠. 미국의 AI 반도체를 뛰어넘겠다는 열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향 수출에 대해서도 지금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10나노급 7세대 장비에 대해서도 이미 HPSP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나노급에 대해서도 이미 기술력이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PSP 하면 항상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EST와의 특허 침해 네. 논란입니다. 근데 EST가 사실은 이제 지금 침해가 없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HPSP가 계속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세대급 이제 가장 첨단에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2026년도에 상용화 기준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공고히 유지를 하면서도 지금 진입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HPSP 자체에 대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ST까지도 갖고 있는 이 고압 수소 어널링 장비에 대해서의 시장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HPSP와 ST를 좀 비중을 나누어서 약 7대3 정도 나누어서 네.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은 이런 어떤 특허 침해 관련된 소송일 때 이슈도 우리가 또 기회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저는 일단 연중 목표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연중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32,000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관 매물이 좀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1,000원에서 32,000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드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중 목표가라는 점까지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내일장 승리 전략도 세워가시죠. 감사합니다.